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은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고 선선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에서 19도였고 낮 최고기온은 22에서 24도에 머물렀습니다. 내일도 구름이 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15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4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 연안 안반의 60% 이상이 풀 한 폭이 없는 바다 사막으로 변하면서 그동안 주로 남해산 감태를 이용해 바다숲을 조성해 왔는데요. 감태보다 바다숲 조성 효과가 훨씬 좋은 대황을 이용하는 기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뱃녹음이 확산돼 동해안에서 바다 사막화가 가장 심각한 포항 연안입니다. 풀 한 폭이 물고기 한 마리 없는 죽음의 바다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전복도 종묘가 없고 그 성게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소라 같은 게 멸종이 다 돼 갑니다. 오늘 바다에 풀이 없으니까. 동해 연안 대부분이 이런 상황이지만 영덕 앞바다의 한 곳만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영덕과 울릉도 독도 일부 해역에서 자생하는 대형 해조류인 대황이 군락을 이뤄 생기가 넘칩니다. 대황은 그동안 바다숲 조성 해조류로 거론돼 왔고 마침내 올해 처음으로 인공종묘 생산에 성공해 바다에 이식됐습니다. 대황은 키가 2m까지 자라고 지금까지 주로 이식해오던 남해산 감태에 비해 가지와 잎이 더 풍성하게 자랍니다. 잎이 감태보다는 대황이 더 무성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그 대황이 더 감태보다 크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대황을 이용한 바다숲 조성 사업은 올해 포항과 영덕 등 4개 해역을 시작으로 해마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오늘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라왕궁 복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최 시장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신라왕궁 복원 사업이 지난해부터 속속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신라왕궁 복원 사업은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발굴이 진행 중입니다. 포스코 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서명운동 참여 시민이 32만 명을 넘었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 등 70여 개 지역단체로 구성된 포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추진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이후 시민 서명을 받은 결과 32만 8천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결과라며 조만간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서명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월성 1호기 폐쇄를 위해 경주시민 만여 명이 서명한 집단 상소문인 만인소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환경연합은 월성 1호기의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정부와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며 수명 연장 재검토를 주장하는 경주시민 만여 명의 뜻을 모아 만인소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90m에 달하는 만인소를 펼치는 퍼포먼스 등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지난 7월의 전력 판매량이 IMF 사태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는 분석 자료가 나와 정부의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전력 수요 감소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한전의 전력 통계 속보를 분석한 결과 올 7월 전력 판매량이 3만 9천 기가와트아워로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했고 이 가운데 산업용은 2.4%, 누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한 주택용도 0.4% 각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7월 전력 판매량이 감소한 것은 IMF 사태 직후인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신규 원성 건설의 근거로 삼았던 전력 소비 증가율 2.5%가 잘못 예측된 것이라고 지적해 영덕 원전 건설 추진 과정에서 계속 논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 준공 이후 처음으로 방패물 1000드럼이 추가로 반입됐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한울원전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1000드럼이 오늘 전용 운송선인 청정누리호를 통해 방패장 내 인수 저장 건물로 반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패물은 인수 저장 건물에 보관된 다른 방패물 4천여 드럼과 같이 안전 검사를 거친 뒤 지하 처분장 사일로로 영구 저장됩니다. 오늘 오전 4시쯤 경주시 내남면 경부고속도로 경주-나들목 인근에서 인천을 출발해 울산으로 향하던 고속버스가 앞서 가던 18톤 트럭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52살 이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승객 28명 가운데 11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르막길에서 고속버스가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동해안시군에서 수산 분야 FTA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과 폐업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지난 2011년 8월 1일 이전에 생산한 실적이 있으면서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오징어를 직접 포획하고 수산업법에 의한 벌금형 이상의 벌칙을 받지 않은 어업인들입니다. 어선과 면허를 등록한 시군에 지급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상북도 민물고기 연구센터는 포항과 울진에서만 해오던 다슬기 방류 사업을 올해는 영덕과 경주 지역 하천에도 확대해 오는 11일까지 총 70만 마리를 방류합니다. 연구센터는 지난 4월 자연산 다슬기 어미를 구입한 뒤 어린 다슬기의 생존율을 높이는 출산 유도 장치를 개발해 특허 등록했고 이를 이용해 올해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울진에 있는 경상북도 민물고기 연구센터는 앞으로 종묘 생산 기술을 배우려는 어민에게 이를 전수하고 내년부터는 방류 시기를 연 2회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